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새벽부터 대체로 풀린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의 수소 경제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최고 수소도시 울산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울산의 집값 상승률이 석 달 연속 확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209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지만 울산에서는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대체로 풀리면서 지금은 소통이 원활한데요.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동안 비가 오는 만큼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울산은 맑은 가운데 18.6도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수소 사회 진입을 위한 기업 간 협력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수소도시 울산에서도 관련 산업이 무르익고 있는데 수소 경제를 앞당기기 위한 과제를 김진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울산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연간 82만 톤, 국내 수요의 50%를 충당하는 최대의 공급기지지만 대부분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친환경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지만 생산 단가가 1kg당 만원 안팎으로 부생수소보다 3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 진보 없이는 수소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생산된 수소를 사용할 수소차나 연료전지, 충전소 같은 대량 소비처도 확충해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경제성을 달성하겠습니다. 수소 충전소를 2025년까지 450기 구축해서 수소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의 대량 수송과 액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특히 국내 최고의 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울산에 연구소와 전문 인력을 집중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소와 생산기지가 한 곳에 있어야지만 경쟁력과 시너지가 있다는 인식과 유턴 연구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의 생산과 유통,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과 기업 사이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4,96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이 밖에 5명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집값 상승률이 석 달 연속 확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주택 종합매매 가격은 0.77% 올라 지난 5월부터 매달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울산의 월간 주택매매 가격은 지난 2019년 10월 3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2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울산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7개 지자체 직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시는 적발 건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3년간 전체 누적 건수는 모두 209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46건, 전라남도가 2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비대면 수업 등으로 줄어들었던 학교 폭력이 올해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학교 폭력이 늘어난 원인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코로나 블루의 영향이 있겠고 또 학교 폭력으로 간주하는 수위가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JB 홍우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온라인 조사에 충북은 11만여 명, 전체 학생의 88%가 참여를 했는데 1,361명, 1.2%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특히 초등학생의 학폭 피해가 많았습니다. 주로 언어폭력이 많았고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등의 순이었는데 스토킹 피해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던 학교 폭력이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계는 먼저 비대면 수업과 불규칙한 등교 등 코로나 블루가 한 가지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원인입니다. 현장 지도교사들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학교의 예방교육 등으로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라고 간주하는 피해 수위가 매우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3학년이었는데 올해는 4학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민감한 반응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는데 중고등학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단순히 지난해와 비교한 수치상의 결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울산 문화재단이 3,200여 명에게 문화 누리카드를 추가로 발급합니다. 문화 누리카드는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매년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11월 30일까지 추가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올해 기준으로 2만 6천여 명이 문화 누리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울주군 언양읍성의 보수 정비를 위한 국비 55억 5천만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04년부터 진행됐지만 매년 적은 국비 반영으로 보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며 해당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아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모 공사 현장에서 마치 1년 6개월 동안 일한 것처럼 속여 1,000만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어제 포항 스틸러스와의 올 시즌 세 번째 동해안 더비에서 승리하며 K리그 선두를 지켰습니다. 울산은 포항과 원정 경기에서 전반 37분 오세훈의 중거리 슛과 후반 5분 박호의 페널티킥으로 앞서가다 경기 막판에 포항에 만회골을 내줬지만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승점 58점을 기록하며 광주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전북 현대와 승점 1점 차를 유지하며 K리그 1위를 이어갔습니다. 울산과학대는 코로나19로 교육청 등이 주관하는 대면 익시 박람회가 취소되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자체 입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박람회는 울산과학대 서부캠퍼스 청운국제관에서 오는 25일과 26일 그리고 10월 3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 등이며 현장에서 무료로 원서 접수도 진행합니다. 울주군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전체 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2020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 목표치의 60%인 2,500여 건이 신청됐다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이달 말까지 꼭 신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남구가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남구 신정동 학성중학교, 고등학교 일대 도로구조 개선에 나섭니다. 남구는 학성중 고등학교 도로구조 개선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울산대공원과 학성중학교 연결도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눠 보도 설치와 차로 확대 등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남구는 용역이 완료되면 국시비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공공 B2B 플랫폼인 트레이드 코리아에 울주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울주군 기업 전용 홍보관을 구축하고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울주군은 관내 산업재와 소비재 완제품 생산 중소기업 가운데 글로벌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15개사의 기업별 온라인 홍보관을 개설해 우수 상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